유은혜한테 무슨 꿀이 발렸는가? 이 정권이 유은혜를 결국 그 부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살다 참 오기도 별 오기 다 보겠는데요. 임명하면서 염장을 한 번 더 지릅니다. 청문회 때 시달린 분들이 일을 더 잘하더라.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문재인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정권을 우려하는 국민들과 야당 등에 대해서 염장을 이렇게 질러버립니다. 염장이라는 게 뭡니까?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밉다 하니까 미운 짓만을 일부러 골라서 하면서 자, 이래도 내가 너네들이 참을 수 있니? 한번 못 참아봐. 어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대통령이 직접 몸소 싸움을 시비를 걸고 있어요. 어쩌다가 진짜 이런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가?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대통령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은혜 부총리, 내가 이 정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임명장을 수여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감안해서 겸허한 자세로 이 국정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 국민 앞에 사과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라도 하고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국민들을 향해서 내가 오기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걸 또 다시 번복해서 이러니까 일이 너무 복잡하고 또 국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이라도 듣기 좋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나를 믿고 한번 이렇게 그냥 넘어가 달라.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이라도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요. 이제 마치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그래 배 아프지? 더 아프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작자는 유 장관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 언제? 사과하면 끝날 일이에요? 고위공직자로 가겠다고 청문회에 걸려서 사과하면 끝날 일입니까?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자, 지지율이 40%대 떨어져 있을 때는 약간 겸손한 척 억지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또 저자세를 보이는 척 하다가 평양 한번 갔다 와가지고 60, 70% 나오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정말로 천박한 자들의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음 총선에 출마한다는데 고작 1년 남짓 왜 다음 총선에 출마하면 12월 달쯤에는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직자들 그만둬야 되는 시한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작 한 1년 할 건데 그래 1년을 하기 위해서 이 지랄을 지금 하면서 임명할 가치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고 본다. 정말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그래 이 정권 되고 난 뒤에 1년 5개월이 되도록 교육감까지 한 사람도 교육 문제 해결 못해서 빌빌 싸다가 갔는데 이제 교육부 장관을 저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 수기 하나 더 꼽겠다. 지금 이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과거 박근혜 정권의 이 장관들이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일부는 강행을 했는데 그래도 박근혜 정권에는 낙마시킨 사람도 많습니다. 총리 후보도 둘이나 낙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 정권이 물으니까 과거 문제가 있던 장관 후보자들과 유은혜한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리와 의혹에서 무게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때 장관 후보 되던 어떤 언론인은 교회 가서 발언 잘못한 역사관 문제를 가지고 물고 뜯으면서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유은혜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누가 더 문제가 있습니까? 자, 유은혜는 청문회 보고서가 불발된 합의가 안 된 6번째 장관으로 지금 이렇게 갔는데요. 자, 유은혜가 얼마나 좋았던지 90도로 절을 하고 있어요.
이 정권 들어서 과거에 이 정권이 비판했던 보수 정권보다 90도로 절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90도로 절하는 사람 하나 이야기를 했죠. 절을 저렇게 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유를 추구한다라는 민주적 좌파들이 할 짓거리가 아닌 거죠. 이건 파스 체제에서나 하는 겁니다. 좀 있으면 하일 히틀러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누더기가 되고 똥걸레 대걸레가 됐는데도 기어코 믿고 임명장을 주는 저 대통령, 거기다가 염장까지 질러주는 대통령. 청문회 때 시끄러운 사람이 일을 더 잘하더라. 자, 한국당은 시끄럽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한다. 한국 부모 96%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그러면서 국회 때 보자 하는데 한국당의 협박에 대해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드루킹 사건도 허지부지 됐고 오청성이 문제도 따지지도 못했고 홍진호 문제도 따지지도 못했고 제천의 화재 사고, 밀양의 화재 사고도 따지지도 못했고 석탄 밀수 사건도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한국당이 두고 보자 하는 걸 가지고 누가 겁을 먹겠습니까? 아무도 겁 안 먹습니다. 너그 수준 뻔히 알고 너그 약점 우리가 다 아는데 한번 해보려면 해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어제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김동연 기재부 장관 부총리 하는 사람하고 심재철 의원이 치고받았는데요. 제가 국회에서 저렇게 기세가 등등한 부총리를 처음 봤습니다. 살다가요. 심재철이가 최근에 약간 기가 죽었지요. 다 압수수색 되어버려서 기밀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여건이 심재철의 국회 부의장 때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문제 제기하면서 물을 타려고도 들었습니다. 자, 정당끼리는 그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는데요. 장관인 부총리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정면으로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심재철에게 이야기하고 심재철이는 불법이 없었다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와 대해서 니는 글이 안 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어제 이 두 사람의 이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재철이가 김동연이 앞에 밤 11시 이후 비정상 시간대에 청와대에서 쓴 게 231건에 4,100만원, 토 일요일 날 쓴 게 1,611건에 2억 400만원, 비어호프 막걸리 포차 이자카야에서 쓴 게 236건에 3,100만원이 났다. 김동연이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면 되는 거다. 그렇다면 클린카드라고 11시 이후에 못 쓰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냐. 그럼 11시 이후에는 못 쓰게 하면 현금으로 쓰고 굳이 써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사유를 기재한 채 현금 영수증을 가져와서 보여줘서 받아가게끔 해야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자빠졌어요? 심의원께서 국회 보직하고 있을 때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준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니도 똥 묻었으면서 나한테 기어가 묻었다고 이야기를 하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문정권이 벌인 적폐청산을 말할 자격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고 더 적폐청산에 앞장서서 수사했던 검찰 간부들 중에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몇 명이 되고 거기에 재판을 하는 판사들 중에 적폐청산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퉁치자는 더러운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자, 심재철이 제가 주말에 썼던 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이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썼습니다. 자, 심재철이 을지훈련을 이야기를 하겠다 하니까 이제 을지훈련 기간 중에 쓴 걸 또 밝히겠다고 하니까 김동연이가 계속 네가 업무추진비도 주말에 쓴 거 아니냐 심재철이 이래 말하면서 업무추진비도 썼다.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쓰신 국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 의정활동 하시면서 쓰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해외 나갔는데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 왜 국내에 차에 기름 넣는 유류비가 나왔느냐.
그래, 그것도 의정한 걸로 우리가 믿어주는데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재철이 공개하세요. 제가 잘못했으면 공개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연이 마찬가지로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잣대로 행정부도 봐주시고 감사원에 전수감사 요청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면 엄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심재철이 해킹해서 그 자료를 입수 안 한 것은 거의 확인됐습니다. 백스페이스 2번 누르고 그냥 거기에 자기들이 보고 싶은 부분을 한번 눌러보니까 5단계를 걸쳐서 들어가지더라는 거죠. 중간에 감사관 경고라고 이렇게 나와서 그 경고를 보고 무서워라 하고 그만 안 하고 계속 그냥 들어가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출력하거나 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요, 한마디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거에는 외부에 맡기다가 재정정보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가 이런 국가의 돈 쓴 문제와 관련되는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클릭 7번 해서 뚫릴 정도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 기밀이니 테러니 청와대의 중요한 사안이니 심지어 뭐 김정은이 왔을 때 밥을 조달해준 뭐 업체와 관련되는 기밀이니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 기밀을 그따위로 다룬 보안망을 컴퓨터 시스템 보안망을 그따위로 유지한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걸 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할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아이디를 받아서 정보를 찾다가 그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두드리고 들어간 과정에서 확인된 것을 보고 그거를 빼내지 않고 덮으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적어도 볼 수 없게 하려면 완벽하게 그렇게 중요한 국가 기밀들을 테러와 관련되고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공개한 정권의 책임이죠. 이것 가지고도 정권에서 김동연이가 이런 국가 재정 정보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죠. 동산놈이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심재철이 감사관 실용이라는 경고가 뜨는데도 무시하고 들어갔다. 즉 감사관만 보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야당 의원이 당신 정권 대변인이냐?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김동연을 나무랬는데도 이렇게 계속 치고받았다는 겁니다. 심재철이 청와대 심야 시간에 카드 사용한 업소를 열거할 때 여당에서는 불법을 합리화하지 마라. 검찰에서 이야기하라고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적폐청산을 하면서 도덕적인 양 하다가 실제로 국민의 업무 추진비를 쓰는 부분에서 비리가 발각되니까 이제 심재철 개인의 문제나 마치 입수 과정의 문제로 물타기를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쯤 민간 회사에 이 재정 시스템을 맡겨오다가 디브레인이라는 걸요. 2016년 7월부터 재정정보원이라는 기구를 설립해서 이 기구에 적어도 수백 명이 일을 하고 있을 건데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료 습득은 그야말로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뽑아내고 싶었던 야당 의원 보좌관들이 해킹을 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 조작만을 통해서 빼낸 겁니다. 이것을 불법이다? 의도거나 아니거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연으로 했냐 의도적이냐라는 걸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부터라도 국가정보 시스템이 들어가서 뚫리면 불법적인 자료가 입수되면 폭로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못 보게 하려면 못 보게 해놨어야 될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불법성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부분은 왜 중요합니까? 아마 이건 재판 가면요, 판사가 여기에 형을 때릴 판사는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을 들어서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 심재철의 개인적인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문제에 걸어서 너도 그래 써놓고 우리한테 문제 제기하는 건데, 심재철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별개로 내가 지탄받을 부분이지만은 너네 잘못한 부분은 폭로하겠다. 자, 잘난 사람만이, 잘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폭로할 자격이 있다. 그건 아니죠. 내 잘못은 내 잘못대로
관행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쓴 것은 그대로 비판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그걸 들고 와가지고 부총리라는 작자가 심재 처리하고 악다구니를 하면서 삿대질을 해대는 모습이 이게 옳으냐는 겁니다. 김동연이 당신 일찍 그만두라 했지요. 당신은 아마 정권의 주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 발언하고 들어가니까 잘했다고 두들기고 야단이 났다는 게 여당 안에서 그래 행복한가 싶지요. 당신도 나중에 끝이 안 좋을 겁니다. 심지어 심재철의 폭로에는 세월호 마지막 참배일에도 술집에서 카드를 끊었다. 밀양 화재 참사 얼지 훈련 기간 심야 시간에도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렇게까지 폭로했습니다. 툭 하면 세월호니 참사니 엮어서 거기에 대해 잘못 처신했다. 7시간이 어떻고 저떻고 떠드는 사람들이 적어도 역시 거짓거리 똑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영흥도 낚시 여선 전복 사고가 난 날 그 맥주집에서 쓴 걸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변명하는가 하면 중국 순방 일정 협의가 늦어져서 관계자 6명이 저녁 식사를 한 것이다. 아마 이거 가지고 아마 치킨, 통닭을 먹었다. 전번에 청와대가 심야에 끌은 거는 심야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뭡니까? 술집에서 바 같은 데서 있다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피자 등을 갖다 먹었다. 자, 술집에서는 술은 안 먹고 희한해요. 이 사람들은 술집에서 통닭 시켜 먹고 배달 시켜 먹고 피자 배달 시켜 먹는 일만 하는 모양이에요. 요즘에 밤에 심야에도 통닭 배달해 주는 데 있을 거고 한데 왜 이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술은 안 먹고 통닭만 먹고 밥을 술집에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배달시켜 먹었다 하기도 하고. 심 의원이 지적한 날은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인 2017년 11월 20일, 영흥도 낚시여선 전복 사고인 2017년 12월 3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인 2018년 1월 26일, 포항 마리논 해병대 헬기 추락 순직 장병 연결 시기였던 2018년 7월 23일 때는 특히 LP바와 맥주집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제 LP바에서는 뭘 시켜 먹었는지 궁금해요. 거기서는 떡볶이 시켜 먹었습니까? 오뎅 시켜 먹었습니까? 밥을 못 먹어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우리가 늦게까지 일하다가 진짜 밤에 심야까지도 밥을 못 먹었다면 어디를 갑니까? 편의점을 가죠. 심야에 식당이 문을 다 닫았으면. 술집에 가서 허기를 때우는 사람들을 제가 참. 그 다음에 심야에 음식 배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시키죠. 야식 배달.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재부, 외교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 14곳에서 2017년 5월 이후 업무 추진비 1,105만 원을 골프장에서 썼다고 공개하니까 그것도 이제 정통부 706만 원, 외교부 374만 원, 법무부 19만 원인데 이 정부의 이런 기금 운용 계획 지침에 따르면 예산 및 기금 운용, 골프장은 업무 추진비를 아예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이가 뭐라 하는가 하면 과기부의 경우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는데 거기서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골프장 업종으로 되어 있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제주도 호텔에서 열린 신시대 공동연구 워크숍 한국-일본 참석자들의 만찬 비용이다. 장소가 호텔이다 보니 카드를 긁었을 때 업종이 골프장으로 나왔다. 아니, 저도 호텔에서 많이 긁어봤는데 골프장으로 놓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대통령 경호 장비 자료도 유출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탐문점 선언 등 식자재 업체도 정보도 들어가 있고 해외 순방 정보도 있고 통신 장비도 있다. 경호실에.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국가의 공안 사범처럼 몰고 가고 있다. 이런데요. 국가 안보 운운하고 싶으면 먼저 왜 이런 시스템 보안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김동연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고 그런 거를 다 한 다음에
그렇지만은 어떻게 열린다고 다 볼 수 있냐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이 인간들은 인과관계를 역전시키거나 헷갈리게 만들어가 물타기를 해서 모든 것을 다 흐지부지 시키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되니까 드루킹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드루킹 일당들의 회개한 행위들을 더 부각시켜서 신뢰받을 수 없는 집단처럼 만들고 말을 번복한다 말하면서 이제는 국민의 내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오청승이 사건 때는 미군 끌어와다가 또 둘러리 세워서 적당히 해명하고 빠져나갔습니다. 홍진호 사건 때는 자신들이 어떻게 납북됐는지 배가 며칠 동안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기보다는 홍진호 사건에 무슨 북한의 간첩이 배를 타고 내려왔니 하는 말을 전파하는데 일석 이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심지어 제천의 화재 사건은 한나라당 의원이 마치 크게 실수를 한 것처럼 부각시켜서 또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사를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물을 타가지고 빠져나가고, 심지어 문재인의 지금 친북 행위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통일대박이라는 것을 끌고 와가지고 물타기도 합니다. 경제가 지금 나빠진 데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명박 정권 때부터 나빠진 거다라고까지 물을 탑니다. 자,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에 같은 배에 올라탄 공무원들이 간이 부었습니다. 제가 살다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야당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다루는 공무원들을 익히 본 바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기춘대원군이라고 이렇게 야당들이 부르던 김기춘 전 실장도 국회에 출석해서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비위를 맞췄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거의 간이 배밖에 나왔다. 가짜 뉴스라고 다 지금 공동체 파괴범이다. 전쟁을 선포하고 위원회는 청문회 때 시달리면 일 더 잘한다. 자, 김동연이가 나서서 니는 똑바로 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거의 이 파쇼 독재자들에 의해서 망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